자, 오늘의 명식은 개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 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항상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일간,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비유를 할 때는 우로수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로수,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지상에서는 맑고 깨끗한 옹달, 샘 같은 것을 대체적으로 개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양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라고 해서 큰 물과 같다라고 봐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봐서, 칠살인 무토를 봐서 제방을 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물이 아니고 작고 아담하고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그러한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다. 즉 무토 같은 경우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관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개수를 매몰시켜 버리는 그러한 매우 안 좋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할지라도 개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수는 항상 뭘 중시한다? 청징함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맑고 깨끗한 것이 바로 개수에 대한 어떤 가장 존재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과 같은 것이 바로 개수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뭐 토의 기운이 섞여 가지고 탁해진 것을 가장 꺼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튜브하고 인터넷을 돌다가 이런 분 아시죠? 이런 분 사주를 어느 분이 이제 인터넷에 이제 설명하신 것을 제가 봐가지고 사주가 진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설명을 보면은 무오년생 정사일 개미일에 태어났다라고 하고 생실은 적어놓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주를 볼 때는 생실을 꼭 반드시 적어놓고 봐야 되는 것인데 3주만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이렇게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주가 아까 말했던 그분의 사주라고는 저는 믿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냥 오늘 개수를 공부하는 거니까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똑같은 개수라 하더라도 오늘 명식에서는 자월에 태어난 명식, 겨울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이 정모 씨의 사주는 똑같은 개수라 하더라도 4월이면 이때는 언제냐면 화왕절에 해당이 되죠. 화가 가장 왕성한 여름에 태어난 그런 사주에 해당이 되죠. 근데 또 이거를 4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갖다가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물론 화는 여기가 인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왕하죠. 하지만 반면에 수는 4에 이르게 되면 수는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데 물은 약해요.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가 펄펄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뜨겁게 달궈져 있는데 거기다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비가 충분히 내린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비가 살짝 오고 말면 바로 증발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개수가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잘 보세요. 연지에 오화가 있고요. 일지 밑에 미토가 있으면 지지로 4, 5미 남방이라고 하죠. 내지는 4, 5미 방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지로 완전히 화국을 형성한 거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정화가 다시 투출되어 있고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 왕화, 뜨거운 화가 정관이 무토를 생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육친만 놓고 봤을 때는 정관이 뿌리가 튼튼해 가지고 투출되어 있으니까 좋은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개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로수와 같고 매우 청징함을 좋아하는데 절지인 뜨거운 화가 치열한 그런 때에 무토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일간은 약하고, 이거는 제살이 왕한 제살 태왕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워요. 마치 난로 위에 물 뿌린 거하고 같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왕터 큰 흙을 갖다 매몰시킨 거하고 똑같이, 그러면 개수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없을까요? 금방 개수는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생시 안 보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단명할 사주
사주예요.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주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현재 지금 개축대운 중에 와 있긴 하더라도 그 이전에 목운을 지나왔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단명했을 사주죠. 그래서 제가 시를 추정할 때는 반드시 이거는 임자시 내지는 경신, 신유시 내지는 개해시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신시 정도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만 그래도 화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금이 있어서 생수해 주어야지만 이 사주가 단명하지 않고 요절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병진시, 정사시, 무시라고 하면 이건 종살격이 될 거예요. 종살격. 그죠? 그래서 이 생시에 따라서 이렇게 내격이 될 수도 있고 종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생시 없이 4주, 3주만 보는 것은 매우 좀 위험하다. 생시에 따라서도 이렇게 내격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외격인 종살격이 될 수도 있는데, 생시 없이 본다라고 하면 사주 전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는 경신시, 신유시, 임자시, 개해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진짜 오래 못 살았을 뿐만 아니라 왕살, 재성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재성이 또 관성인 정관을 생각하게 되니까 남편, 직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축대운 들어와 있으면 이 축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축오형도 되겠지만 요거는 형보다는 더 큰 작용은 뭐예요? 축은 미하고 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미충이 되게 되면, 자, 축미충이라고 하는 것은 토충이라고 했죠. 토충은 뭐예요? 붕충이다라고 해요. 붕충. 그래서 다른 것 좌우충, 묘유충, 인신증, 사해충 같은 경우는 충하게 되면 뭐 금이 깨지든 뭐 목이 깨지든 뭐 화가 깨지든 수가 깨지든 어느 한 오행이 약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토충인 붕충이라고 하는 것, 진술충, 충미충 같은 이런 토충은 충하게 되면 토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왕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가 개축대운에 들어왔을 때 천간 개수가 들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죠? 축토가 들어오게 되면 충미충이 되게 돼서 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관성인 저것이 더 왕하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축대운 들어오면서부터 관살이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그 관살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큰 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사주가 그래도 살아있고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말씀드렸지만 경신시, 신유시여야만 그래도 버티고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지금 세운에서 기해년절주 다 지났고 경자년 이렇게 가게 되면 수가 오고 천간으로 인성이 금이 오게 되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반짝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는 될 수 있겠지만, 다시 신축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미충하는 중에 다시 토가 오게 되면, 다시 토가 왕해지게 되면 내년에는 뭔가 돌파구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악한 나쁜 조건으로 가게 되고, 신축년 이후에 이민, 계묘, 갑진 다 상황이 수를 돕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목과 토가 왕해지게 되면 약한 일간 개수가 약한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환경 자체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개축대운을 넘어서 자대운으로 넘어가야지만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개축대운 많이 힘든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사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예인의 정모 씨의 사주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생시가 없이 보는 것은 좀 온당치 않고요. 최소한 사주를 보려고 하면 내가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생시는 이러이러한 생시였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생시면 매우 안 좋겠다, 이 정도는 좀 판단을 하고 보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거 제가 개수하면서 왜 이걸 강조하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하고는 달라서 충분하는 성질, 요동치고 막 쓰나미 불고 막 이런 성향은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아무리 개수라고 하는 것이 왕하더라도 무토라든가 기토로서 제방하고 억제하는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목을 봐서 수생목, 목생화해서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어디서 봤던 이 사주를 한번 설명을 더 드린 거니까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의 명식에서는 대운과 세운을 대비해서 이거는 어떻고 저떻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생아이고 이 사주는 뭐예요? 아직 살아갈 인생이죠. 물론 이제 이전에 이 똑같은 오늘 명식과 같은 똑같은 사주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걸 보질 못했으니까, 그죠? 그 임상을 내가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예시를 써 드리는 거는 뭐 인터넷에서 봤던, 내가 직접 상상을 했던 이런 것들은 뭐 현재 어느 대운, 어느 세운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국, 대운, 세운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다 좀 세밀한 공부가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가끔 한번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하는 일진사주 명리학 안에서 이런 것도 한 번씩 가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이제 신년부터는 하고, 또 제가 질문을 받는 거나 내지는 제가 뭐 카페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재극인이 좋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재극인,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극인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좀 코너 속의 코너 내지는 사주 Q&A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설명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맨날 똑같은 뭐 일간 원령 계속 반복하는 것은 조금 내용을 좀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댓글을 좀 질문글 같은 거를 많이 남겨주시고, 혹여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겠지만 코너 속의 코너인데, 만약 사주 명식을 올려놓고 제가 요러한 일이 있는데 요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코너 속의 코너로 간단하게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댓글, 본인 명식이 됐건 뭐 아닌 명식이 됐던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고날은 안 되고 그거를 캡처해 놨다가 뭐 그 다음 해서 코너 속의 코너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꼭 저한테도 질문하셔도 되고요. 블로그에다 좀 질문 많이 남겨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카페로 보시는 분들은 카페에다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로 보시는 분들은 블로그에다 주시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한 군데 몰아주시면 더 좋죠. 유튜브에다 좀 몰아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새롭게 이제 2020년 1월 1일도 됐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이제 일진만 놓고 하면 좀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여러분들 뭐 30분 40분 이렇게 강의해도 뭐 듣는 부분은 한 10분 15분보다 말지 않아서 오히려 좀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하고 또 이렇게 많은 또 질문을 주셔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다음 이제 오늘 명식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